네, 어느덧 총 주행거리가 3,000km를 넘어서 4,000km에 다다랐습니다. 현재 3,978km인데 가는 중간에 4,000km를 돌파할 것 같아요. 11월 16일날 부산에서 직접 갖고 온 이후로 4,000km를 타면서 느꼈던 이 차의 장점 한 3가지, 그리고 단점 크게 3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싶은 거는 일단 디자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담한 사이즈의 소형 SUV 차급이란 것과 더불어서 쿠페형 SUV라는 것과 전체적으로 균형미 있는 이 디자인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보면 볼수록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볼매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차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친환경 차량이지만 디자인만큼은 뭐랄까 약간 고성능 버전의 자동차라는 느낌이 든달까? 물론 파워트레인은 전혀 고성능과 거리가 멀지만 범퍼 디자인을 비롯해서 인스파이어 디자인 패키지를 선택하면은 사이드미러와 루프 지붕은 투톤으로 색상을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친환경 차량이다 하면은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타이어 인치를 작게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 차의 경우는 오히려 18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인치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살펴보면 취향의 영역,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차의 디자인, 타면 탈수록 예쁘다, 멋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 차의 기본기, 승차감 이런 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지향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서 보다 더 전기 모터가 하는 역할이 크고 도그 클러치라고 해서 변속 충격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차급보다 한 단계 윗급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갖춰야 할 정숙성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엔진이 이제 고 RPM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되게 시끄럽기도 한데 그거는 또 상대적으로 이 차가 한참 조용하다가 엔진이 구동되면서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승차감의 경우 제가 뭐 다른 모델을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근래에 타던 니로랑 비교해도 NVH가 잘 억제되어 있어서 장시간 운전할 때 굉장히 좋고요. 피로도가 확실히 덜합니다. 충격 흡수 서스펜션 부분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아쉬운 느낌일 수 있지만 소형 SUV 중에선 최고가 아닐까 싶고요. 고속에서의 풍절음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편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조용한 편이고 하부 소음과 진동이 특히 억제가 잘 돼 있다는 거를 타보면 더 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코너에서 핸들링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프랑스 계열의 차가 핸들링이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특히 푸조 차량이 그렇게 핸들링이 쫀쫀하다고 하던데 르노 코리아의 XM3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다른 제가 타봤던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핸들링에서 좀 더 쫀득함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이 차급을 더 뛰어넘는 승차감과 기본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떤 측면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재밌는 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연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 차를 몰아봤는데 공인연비가 17km/L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대부분 공인연비 그 이상의 결과물을 보여줬어요. 고속주행이 진짜 대부분이었던 환경에서도 연비는 22, 23km 넘게 보여줬고요. 지난번 제주도 가면서 고흥 내려갈 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12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최종 연비는 19.9km/L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길 막히는 퇴근길 환경에서
80km를 주행했을 때는 무려 26.9L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보면은 기온도 중요해요. 보니까 전기차처럼 영하 강추위에서 도심 주행을 조금만 한다고 할 때 연비가 잘 나와야 18, 19km 정도 나옵니다. 이 차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은 최대 속도를 90km, 100km 넘지 않는 선에서 한 8, 90km를 쭉 달리다가 중간중간 정체 구간을 만나서 회상제동을 많이 쓸 때, 이럴 때 극강의 연비가 구현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종합해보면 연비도 공인연비가 17km 나왔다는 게 정말 의아할 정도로 아무리 안 나와도 18, 19km는 나와주고 있고요. 보통 영상 기온 8도에서 10도만 되더라도 웬만한 조건에서도 21, 22km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행할 때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많이 나올 때는 23km, 24km도 나옵니다. 네, 자 이제 단점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를 처음 타면서 남겼던 단점 시승기가 있는데 그때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아쉬운 점은 여전히 옵션의 부재가 조금 전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뭐 보기에 이제 화려하지 않다, 뭐 HUD가 없다, 오디오가 기본이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익숙해지기도 했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잘 쓰다 보니까 아쉬움은 크게 없는데, 이제 평상시에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전동식이 아니라는 건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전히 오디오도 고성능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기본적인 거 전동식 트렁크가 아니라는 게 좀 더 크게 와닿고요. 욕심으로는 여전히 파노라마 선루프 이런 거 있으면 더 좋겠다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쉬운 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출력이라 하기에는 또 막상 달릴 때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엔진이 시끄럽다고 하기에는 잠깐일 뿐이고,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엑셀을 밟았을 때 제 마음대로 쭉쭉 나가질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엔진이 꺼져 있다가 갑자기 이제 개입을 하면서 고 RPM으로 돌거든요. 그때 소음은 커요. 그 자체 소음도 크긴 하지만 원래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치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엑셀을 밟았을 때 차가 반응하는 게 좀 답답하다는 거죠. 마치 변속이 안 돼가지고 속도를 내야 되는데 저단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에 그럴 때마다 소리만 크고 차가 안 나간다 라고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더더욱 더 점잖게 몰 수밖에 없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두 달간 4000km를 타면서 느꼈던 단점, 아쉬운 점 세 번째입니다. 자잘한 시스템 오류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뭐 크게 크리티컬한 부분은 없었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폭설이 내리면서 아무래도 차의 외부에 센서가 달려있다 보니까 눈이 덮이고 이러면서 어찌 보면 당연히 센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여파가 남았었는지 잘 달리다가 전후방 이제 센서가 한번 울린 거예요. 언제 한 번은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 그거 말고도 가끔 이렇게 평소 주행을 하다가도, 물론 이런 널찍널찍한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데, 정체 구간에서 차가 바싹 붙을 때 얘가 경보를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차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아무 문제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가끔씩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있어서 살짝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막 굉장히 반복되거나 잦진 않아서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살짝 불안한 감은 있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이나 하이브리드 초점에 맞춘 파워트레인이나 주행기, 기본기는 뛰어나다는 걸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치만 뭐랄까,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협력사, 외주 이런 걸 통해서 다 조달하고 할 텐데, 다른 파트너사에서 갖고 오는 시스템이랄지 부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다른 현대 기아차랑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이제 이 차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차량 가격이 워낙 비싸서 제일 큰 단점은 이 차의 가격이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이해는 합니다. 저도 처음 구매할 때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차량 가격이 턱없이 비싸다는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런 생각도 아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감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차를 잠깐 타고 나는 다른 차를 바꿔 타겠다, 그러신 분들은 감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제 경우는 차 한번 사면 오래 탈 거기 때문에 5년 내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가는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기차에 비해서 물론 서비스 AS나 이런 부분이 좀 뒤처지겠죠. 공인비나 부품값도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체감해 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4,000km를 탔을 때 느낄 수 있는 장단점에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고장이나 수리를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몇만 킬로 탔을 때 다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는 잘 만들어진 차면 분명합니다. 자꾸만 타고 싶고 오래 운전을 하더라도 피곤하지 않고 재밌는 차예요, 저한테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을 과격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더 적합한 차고 그럴 때 더 좋은 결과물을 내는 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차가 무조건 젊은 분들이 좋아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이런 디자인이나 가격대나 차급을 볼 때 사회 초년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법한 차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2달 가까이 이 차를 몰면서 드는 생각은 오히려 좀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점잖게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더욱 잘 어울리고 케미가 잘 맞겠다 싶은 차입니다.